বড় কৃপা কইলে কৃষ্ণ অধমের প্রতি কি লাগিয়া নিলে হেতা করো এবে গতি আছে কিছু কাজ তবা এই অনুমানে নহে কেন আনিবেন এই উগ্রস্থানে রজস্তম গুণে এরা সবাই আছানা বাসুদেব কথা রুচি নহে সে প্রসন্ন তবে যদি তবা কৃপা হয় হয়তো কি সকলেই সম্ভব হয় তুমি সে কৌতুকী কিভাবে বুঝালে তারা বুঝে সেই রস এটা কৃপা করো প্রভু করি নিজব 스릴라 프라브파다 전기 당신의 행복을 항상 빌어주는 사람 제2장 씨앗을 뿌리다 Part 5 절대신 크리시나의 영원한 배우자 스리마띠 라다라니가 현현하신 라다스타미날 수아미는 두 번째 입문식을 거행했다. 키르트는 키르타나난다, 스티브는 사스바루파, 브루스는 브라마난다, 그리고 척은 아추타난다가 되었다. 수아미의 앞방에서 또 한 번의 불희생의식이 있었고 큰 축제도 곁들여졌다. 알렌 긴스버그는 이스트 10th 스트리트 가까이 살고 있었다. 하루는 우편으로 독특한 초대를 받았다. 초월적인 소리의 진동을 실행하세요. 하레 크리시나 하레 크리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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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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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라마 하레 하레 이 구송이 마음의 거울에 덮인 먼지를 씻어내 줄 것입니다. 크리시나 의식을 위한 국제협회 모임 매일 아침 7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 7시. 당신을 진심으로 초대하며 당신의 친구들도 환영합니다. 수아미지는 제자들에게 주변 이웃 동네에 전단지를 나누어 주도록 지시했다. 어느 날 저녁 초대를 받은 거의 직후 알렌 긴스버그와 그의 룸메이트인 피터 올로브스키가 폭스바겐 미니버스를 타고 가게 앞에 도착했다. 알렌은 몇 해 전 알라하바드에서 열린 쿰바멜라 축제에서 하레 크리시나 만트라를 처음 접하고 거기에 매료되었고 그 후 자주 구송하고 있었다. 심참내기 헌혜자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울부짖음의 저자이자 비트 제너레이션을 이끄는 주요 인물이 그들의 초라한 가게 안으로 들어오자 감동받았다. 그가 주창하고 변호하는 자유로운 섹스와 마리화나, LSD의 사용, 일상생활 속에서의 마약을 통해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는 주장, 정치적 의견, 광기에 대한 그의 설명, 반란, 솔직함,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시도, 이 모든 것들이 미국 젊은이들, 특히 로얼 이스트 사이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는 중산층 기준에서 봤을 때 수치스럽고 난잡했지만 그것 또한 그만의 권리였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가게에 온 그 누구보다 세계적인 인물이었다. 알렌과 피터는 끼르탄을 하러 왔지만 아직 끼르탄 시간이 아니었다. 수아미가 아래층으로 내려오지 않은 것이다. 알렌과 피터는 헌혜자들에게 새 하모니움을 선물했다. 끼르탄 할 때 써. 알렌이 말했다. 작은 기부니까 받아. 알렌은 가게 입구에 서서 하야그리바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어떻게 자기가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레 크리시나를 구송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평화 행진 때와 시 낭송 때, 프라하에서의 행진 때,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열린 작가협회에서 이것을 구송했다고 했다. 그런데 하레 크리시나라도 말이야 하고 말할 때 프라부파다가 들어왔다. 알렌과 피터는 회중들과 함께 앉아 키르탄에 참여했고 알렌이 하모니움을 연주했다. 수아미지는 하모니움 연주에 대한 담례로 고개를 끄덕이며 손뼉을 쳤다. 키르탄이 끝나고 그들은 함께 짧은 대화를 나누고 수아미는 자기 아파트로 돌아갔다. 알렌은 하야그리바에게 다시 와서 수아미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고 하야그리바는 다음날 와서 점심 뿌라사담도 먹으라고 했다. 수아미지가 뉴욕에 비해 너무 심원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알렌이 물었다. 하야그리바가 생각했다. 그리고는 아마도 하고 대답했다.
그런 뒤 하야그리바는 알렌에게 수아미지 비자가 곧 만기되니까 수아미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수아미는 2개월 비자로 미국에 와서 2개월씩 계속 연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1년이 지났고 마지막으로 신청을 했을 때는 연장 거부를 당했다. 이민 전문 변호사가 필요해. 하야그리바가 말했다. 내가 기부할게. 알렌이 약속했다. 다음날 아침 알렌 긴스버그는 수표와 하모늄 1대를 더 가지고 왔다. 프라부파다의 방에서 자기가 만든 하레 크리시나 가락을 선보였고 그와 수아미지가 대화를 나누었다. 알렌, 수아미가 어디 출신인지 몰라서 전 조금 부끄러웠어요. 저한텐 하모늄 1대가 있었고 그것을 기부하고 싶었고 돈도 조금 있었어요. 수아미가 여기에서 하레 크리시나 만트라에 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정말 좋았어요. 그 설명이 제가 노래하는 것을 정당화시켜 주니까요. 전 만트라를 알고는 있었지만 궁금한 사항을 충족시켜 줄 다른 신학적 지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수아미가 그걸 충족시켜 줬어요. 그래서 최고였어요. 이제 하레 크리시나를 부르고 다니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수아미 박티베단타에게 가서 알아보라고 할 수 있게 됐네요. 누군가 복잡한 신학적 배경 지식과 본원적 역사에 대해 알고 싶어하면 수아미에게 보낼 거예요. 수아미는 자신의 영적 스승과 주 차이타냐와 그보다 더 앞선 사제 계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의 머릿속은 엄청난 지식으로 꽉 차 있었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번역도 하고 있었는데 낮이고 밤이고 항상 앉아서 일하는 거예요. 한두 명이 수아미를 돕는 것 같았어요. 수아미지는 알렌을 아주 따뜻하게 대했다. 바가박 기타의 한 부분을 인용하며 크리시나께서 말씀하시길 위대한 사람이 무엇을 하든 다른 사람들은 따라한다며 알렌에게 어떤 상황에서든 하레 크리시나를 계속해서 구송할 것을 당부했고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그를 따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 차이타냐가 인도에서 처음으로 시민 불복종 운동을 조직하여 무슬림 정부에 항의하는 산기르탄 행진을 한 것에 대해서도 말했다. 알렌은 수아미의 이야기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수아미와 이야기하는 것이 좋았다. 알렌, 수아미와 저의 차이점을 넘어서서 가장 중요한 점은 수아미의 사심 없는 헌해에서 풍겨져 나오는 온화한 기품이었어요. 제가 어떤 지적인 질문을 하든 혹은 의심을 품든 자만에 찬 냉소적인 의견을 피력하든 수아미의 진실되고 헌신적인 그 마음이 저를 정복했어요. 그와 함께 있으면 절대신에 대한 전념과 헌해에서 비롯된 인간적 매력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이 우리의 의견 충돌 또한 결국 물리치게 해줬어요. 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와 함께 하는 것이 늘 좋았어요. 수아미지는 거의 필사적으로 자기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자 마약 혹은 다른 어떤 방법이라도 시도하는 히피족의 마약 문화 한가운데 살고 있었다. 그는 히피들에게 하레 크리시나를 구송함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높은 의식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사실 두 길은 완전히 상반된 길이지만 크리시나 의식을 마약 경험에 빗대어 언급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수아미는 명상을 구실로 삼아 인도 대마나 하시시를 피우는 인도 사두, 승려에 이미 익숙해 있었다. 인도를 떠나기 전에도 델리의 어느 길에서나 히피 관광객들을 흔히 볼 수 있는 노릇이었다. 히피들은 문화적으로 신비하고 마약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인도를 좋아했다. 하시스를 피우는 것이 영적인 행위라고 확신하는 자기들과 비슷한 종류의 인도 사람들을 만난 후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인도의 정신적 문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고 말았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다. 동네 약국에는 마약 복용에 필요한 도구들이 즐비하고 있었다. 마리화나, LSD, 페요테, 코카인, 헤로인과 바르피투르산염 같은 강한 마약도 길에서나 공원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지하철 신문에는 마약 사건을 주요한 기사로 내보냈고 캡틴 하이를 주인공으로 한 만화와 노련한 마약쟁이들만 풀 수 있는 퍼즐도 실었다.
스와미지는 크리시나 의식은 히피들이 외경하는 LSD를 통한 의식의 여행을 초월한다고 가르쳤다. LSD로 무아지경에 빠지고 고차원적인 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 번은 가게에 온 청중들에게 스와미가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방에 꽉 찰 정도의 LSD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크리시나 의식은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와서 스와미지의 제자들에게 물었다. 이거로 높이 올라가죠? 그러면 제자들은 이렇게 답했다. 당연하죠. 그냥 구속만 해도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죠. 아마도 그 시기에 가장 유명했던 LSD 실험은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였던 티모시 리어리와 리처드 알퍼트가 공동으로 연구한 마약의 효능에 대한 실험이었고 그들은 그 결과를 전문 잡지에 출판하여 LSD의 사용으로 깨달음과 성취를 맛볼 수 있다고 공언했다. 하버드대에서 해고당한 후 티모시 리어리는 LSD의 국민 전도사가 되었고 뉴욕 밀브룩에서 얼마간 LSD 생활 공동체 운영을 맡기도 했다. 밀브룩 생활 공동체 회원들이 로어 이스트 사이드에서 스와미가 제자들을 구송으로 무아지경에 빠지게 한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 둘씩 가게에 찾아오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밀브룩의 히피족 10명이 스와미지의 끼르탄에 왔다. 그들은 모두 함께 구송했고 크리시나를 숭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송이 이끌어내는 무아지경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강의가 끝난 후 밀브룩의 리더가 마약에 관해 물었다. 프라브파다는 영적 삶을 위해서 마약은 필요하지 않고 마약이 영적인 의식을 갖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마약으로 발생된 종교적인 환각은 단순히 망상이라고 했다. 절대신을 깨닫는 일은 알약이나 먹고 대마초나 피면서 쉽게 그리고 거저 먹기로 얻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하레 크리시나를 구송하는 것은 본인의 순수한 의식을 발견하기 위해 스스로를 정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마약은 자기 깨달음을 더욱 가로막는다고 했다. LSD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어요? 질문은 이제 도전적으로 변했다. 없습니다. 스와미지가 대답했다. 난 이런 종류의 것 어떤 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담배도 피워본 적이 없고 카페인이 든 차나 커피도 마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고 어떻게 그렇다고 말할 수 있죠? 밀브룩 사람들은 서로 둘러보며 미소 지었다. 두세 명은 스와미를 좌절시켰다고 생각하고 웃음을 터뜨리며 딱 하는 손가락 소리를 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스와미는 자신의 연단에서 위엄있게 대답했다. 그러나 내 제자들은 그런 것 모두를 해봤습니다. 마리화나, LSD 아주 여러 번 해봤죠.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걸 포기했어요. 그들한테서 들어보세요. 하야그리바, 내가 말해보아라. 그러자 하야그리바는 약간 일어나서 큰 목소리로 말했다. LSD로 얼마나 높이 올라간다 해도 절정에 달해도 결국엔 내려와야 합니다. 로켓 선박의 바깥 부분을 여행하는 것과 같아요. 하야그리바는 스와미가 자주 드는 예를 들었다. 당신의 우주선은 지구로부터 몇천 마일이나 떨어진 곳으로 몇 날 며칠이고 아주 멀리 여행할 수 있지만 계속 여행할 수는 없어요. 결국엔 착륙해야 해요. LSD로 아무리 높이 올라가는 경험을 해도 항상 다시 내려와야 하잖아요. 그건 영적인 의식이 아니에요. 실제로 영적 의식 혹은 크리시나 의식을 얻으면 계속 높이 느껴요. 크리시나한테 가니까요. 내려올 필요도 없어요. 영원히 높이 지속되는 거죠. 스와미지는 하야그리바와 우마파티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뒷방에 앉아 있었다. 저녁 모임은 막 끝이 났고 밀브룩의 방문객들도 돌아갔다. 스와미지, 크리시나 의식은 정말 멋져요. 우마파티가 말했다. 계속 높이 올라가고 내려오지 않아도 되잖아요. 스와미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더 이상 내려오지 않는다. 우마파티가 웃으며 말했고 다른 제자들도 웃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더 이상 내려오지 않는다 라고 반복하며 손뼉을 쳤다. 이 대화에서 하야그리바와 우마파티는 영감을 받아 새 전단을 만들었다. 무아지경 상태가 지속되다.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아도 됨. 초월적인 소리의 진동으로 의식을 확장하는 크리시나 의식을 수행하자.
하레 크리시나 하레 크리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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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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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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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레 하레. 전단은 크리시나 의식이 다른 마약류보다 더 높다고 격찬했다. 약발 떨어지는 것은 이제 집어치우자 같은 문구들도 집어넣었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아 인식을 하고 확장된 의식을 갖는 것에 반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어떤 이들은 전단이 히피족 정신 상태를 너무 많이 반영하고 있다며 반대했지만 수아미가 괜찮다고 했다. 1966년 10월 톰킨즈 스퀘어 파크는 로얼 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공원이다. 남쪽으로는 4, 5층짜리 젓갈색 사암으로 된 주택들이 있는 세븐스 스트리트와 접해 있다. 북쪽으로는 상태가 훨씬 좋은 고급 주택들이 있는 텐스로 아주 오래되고 작은 뉴욕 시립 도서관 톰킨스 스퀘어 파크 지점이 있었다. 공원의 동쪽 경계인 애비뉴 B는 아일랜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구역으로 1848년에 세워진 세인트 브리짓 교회가 있었다. 이곳은 여전히 교회와 학교, 교구 목사의 건물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공원의 서쪽 경계는 애비뉴 A로 자그마하고 오래된 사탕 가게들이 즐비하고 있었고 이 가게들의 카운터에서는 신문, 잡지, 담배, 에그크림, 소다수 같은 것을 팔았다. 바와 식료품점이 몇 군데 있었고 비싸지 않은 야채 수프 전문의 슬라브계 레스토랑도 한두 군데 있어 우크라이나인들과 히피들이 나란히 앉아 영양 섭취를 할 수 있었다. 10에이커 크기의 공원에는 키 큰 나무들이 많았지만 공원의 반은 포장되어 있었다. 152cm 높이의 무거운 연철 철조망이 통로를 따라 엮어져 잔디를 보호했다. 철조망과 수많은 통로, 공원으로 가는 입구들은 미로 같은 느낌을 주었다. 날씨가 아직 따뜻하고 일요일이어서 공원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통로에 줄지어 놓여 있던 대부분의 벤치들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 나이 든 사람들의 대부분이 우크라이나인이었고 구식의 양복과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날씨가 후덥지근한데도 집안 사람들끼리 딱 달라붙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공원에는 아이들도 많았는데 대부분이 푸에르토리코인과 흑인이었지만 금발의 뻔뻔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슬럼가 아이들도 자전거 경주를 하거나 공이나 프리스비를 가지고 놀았다. 야구장과 핸드볼 코트는 대부분 10대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끈이 풀려 달리는 개들도 많았다. 내 기둥에 지붕이 있고 그 안에는 마시는 분수대가 붙어있는 대리석 소형 전망대는 1891년의 유물이라고 비문에 새겨져 있었다. 내 기둥에는 희망, 신뢰, 자선, 절제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지만 누군가가 구조물 전체에 검은색 스프레이로 조잡한 그림과 판독 불가능한 이름과 약자를 칠해 놓았다. 오늘 벤치는 많은 수의 콩과 봉고 드럼 연주자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공원 전체는 그들이 연주하는 빠른 박자로 고동치고 있었다. 히피족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그곳에 있었다. 턱수염을 길게 기른 보헤미안 남자들과 긴 머리의 여자친구들이 오래된 블루진을 입고 있는 것은 특이한 광경이었다. 아무리 로얼 이스트 사이드의 도간이라고 해도 그들의 존재는 긴장을 유발했다. 그들은 중산층 출신이었고 극심한 경제적 이유로 슬럼가로 내몰리지도 않았다. 이것이 가난한 이민자들과의 충돌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널리 알려진 히피족의 환각죄와 마약 사용, 그들의 가족과 그들이 지닌 풍요로움에 대한 반항, 전이파해의 심취로 히피족은 조롱받는 소수가 되었다. 그러나 히피족은 단순히 자신들의 고유한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고 사랑과 평화를 위한 그들만의 혁명을 창조해내고 싶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보통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참고 잠자코 지켜보았다. 톰킨스 스퀘어 파크에 온 젊은이들과 히피족 중에는 다양한 무리가 있었다. 같은 학교를 나온 친구들의 무리, 같은 마약을 하는 무리,
특정한 예술, 문학, 정치 혹은 원리체계에 관한 철학에 동의하는 무리로 나뉘어져 있었다. 연인들 혹은 각자만의 고유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같이 어울려 다니는 무리들도 있었다. 또한 홀로 살랑살랑 소리내는 나뭇잎이나 주택가 위로 펼쳐진 푸른 하늘을 이상하게 올려보다가 발밑에 떨어진 쓰레기를 바라보는 운둔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약기운이 떨어질 때까지 무기력하게 자기 마음이 두려움에서 계시로, 혐오에서 환각으로 계속 변화하는 것을 따르다가 결국 약기운이 다하면 평범한 낯선 사람이 되었다. 가끔씩 밤새도록 앉아있다가 공원에서 공간 이동을 경험하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새벽 빛을 받으며 벤치 위에 드러누워 자기도 했다. 히피족은 특히 일요일에 공원에 자주 왔다. 세인트 마크스 플레이스나 그리니치 빌리지나 아스토어 플레이스에 있는 렉시톤 애버뉴 지하철역, 휴스톤과 세컨드에 있는 I&D 지하철역으로 가거나 퍼스트 애버뉴에서 주택 지구행 버스, 업타운 버스를 타거나 혹은 세컨드에서는 상업 지구행 버스, 다운타운 버스, 나인스에서는 시내 횡단행 버스, 크로스타운 버스를 타려면 적어도 이 공원을 통과해야 했다. 또는 그저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나와 트인 공기 속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다시 높이 올라가려고 혹은 공원의 미로길을 걷기 위해 이곳으로 나왔다. 그러나 히피족의 다양한 관심 분야와 동인이 무엇이었든 로얼 이스트 사이드는 신비주의의 필수 부분이었다. 그저 더러운 슬럼가가 아니었다. 의식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기에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장소였다. 모든 종류의 타락과 폭력의 위협, 그리고 고급 주택가들의 한정된 삶에 대항하여 로얼 이스트 사이드는 여전히 정신 확장 혁명의 최적선이었다. 그곳에 살면서 환각제나 마리화나를 사용하지 않으면, 또한 자유로운 개인적 종교를 구하고자 지적으로 탐구하지 않으면 깨달은 사람이 아니었고, 평범하고 물질적인 똑바른 미국인에서 이런 종류의 사람으로 가장 진보적인 진화를 이루는 데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것이 바로 로얼 이스트 사이드를 통합하게 하는 동인이었고, 그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절충주의 히피족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무질서한 무질 속에 수아미가 제자들과 함께 들어와 끼르탄을 하려고 앉았다. 새 4명의 제자가 먼저 와 공원의 공터를 확보한 후 로버트 넬슨이 기부한 오리엔탈 카페트를 깔고 거기에 앉아 카라탈라를 연주하며 하레 크리슈나를 구송하기 시작하자마자 자전거에 타고 있던 소년들이 브레이크를 밟으며 카페트 거의 앞까지 와서 멈춰선 뒤 자전거에 걸터 앉아 호기심 가득 찬 눈으로 또한 불손하게 노려보고 있었다. 다른 지나가는 사람들도 끼르탄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다. 6명의 제자들과 함께 수아미가 가게에서 8블록 정도를 걷는 동안 브라하마난다는 하모늄과 수아미의 드럼을 옮겨오고 있었다. 키르타나난다는 수아미의 요청으로 이제 삭발을 했고 헐렁하고 바닥까지 내려오는 카나리색의 노란 예복을 입고 있었는데 이 광경이 또 하나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운전자들도 차를 세우고 구경했고 승객들도 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 놀라 입을 쩍 벌리며 특이한 옷차림과 삭발한 머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수아미 무리가 가게 앞을 지나가자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서로를 콕콕 찔렀다. 주택가의 사람들은 창가로 나와 수아미 무리들이 마치 행진이라도 하는 듯 쳐다보았다. 특히 거친 푸에르토리코 남자들은 과장된 반응을 숨기지 못하고 이봐 부처 하며 비웃었다. 이봐 당신 잠옷 갈아입고 나오는 걸 잊었네 키키. 그들은 헐리우드 서부 영화에서 들은 인도 전쟁 함성이라도 따라하는 듯 높고 날카로운 고함을 질러댔다. 이봐 아라빈. 한 사람이 야유하며 동양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흉내내기 시작했다.
길에 있는 누구도 크리시나 의식은 물론이고 힌두 문화와 간습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 그들에게 스와미의 추종자들은 단지 미친 히피 무더기가 자랑질을 하는 것에 불과했다. 그러나 스와미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달라 보였다. 하지만 어쨌든 의심쩍게 생각했다. 그러나 로얼 이스트 사이드의 주택가에서 수의사를 하고 있던 아이얼빙 할펀 같은 몇몇은 스와미를 명백히 평화적 임무를 위해 온 아주 근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이 외국인에게 호의적이었다. 아이얼빙 할펀. 많은 사람이 스와미라는 개념에 대해 온갖 추측을 다 했어요. 이제 곧 못으로 만들어진 작은 매트리스 위에 누울 사람이라도 볼 것처럼 생각했고 그 외에도 온갖 어리석은 추측을 했었죠. 하지만 아주 우아하고 평화로우며 온화한 말할 필요도 없이 선의를 가진 사람이 엄청난 적대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히피족, 너네들 뭐냐? 사회주의자들이야? 젊은이들이 야유하는 동안 중년과 늙은이들은 고개를 젓거나 이해 못하겠다는 듯 차갑게 빤히 쳐다보았다. 공원으로 가는 길은 모독과 천한 농담, 그리고 긴장이 동반되었지만 폭력은 없었다. 오늘 소수민족 이웃들은 스와미와 그의 추종자들이 농담 삼아 희한한 옷을 입고 거리에 나온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했다. 그저 모든 것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주목과 조소를 유발시키려는 목적으로 나왔다고 생각했다. 어떤 평범하고 착실한 슬럼 거주자라도 당연히 자기들처럼 반응할 거라 생각했다. 공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꽤나 모험이었다. 그러나 스와미는 전혀 이런 것에 좌우되지 않았다.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스와미가 한두 번 물었고 브라만한다가 설명해 주었다. 스와미는 걸을 때 고개를 세워 턱을 들고 걸었는데 이런 모습이 고상하고 단호하게 보였다. 그는 영적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다. 모두를 영적 영혼으로 보았고 크리시나를 모든 것의 통치자로 보았기 때문에 세속적인 관점에서도 이런 도시의 대혼란이 두렵지 않았다. 어쨌든 그는 노련한 콜카타 사람이었다. 스와미가 도착했을 때 끼르타는 한 10분쯤 계속되고 있었다. 사원 안에서처럼 자기 집에 있는 마냥 흰색 고무 슬리퍼를 벗고 이제 막 노래를 멈추고 스와미를 바라보는 제자들과 함께 양탄자에 앉았다. 그는 핑크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어깨는 카디, 손으로 짠 면천으로 둘러쌌다. 스와미는 자기 무리를 보며 미소 지었고 하나, 둘, 셋 하며 박자를 나타냈다. 그리고 손뼉을 세게 치며 계속해서 박자를 세웠다. 하나, 둘, 셋. 처음에는 잘못된 박자로 까라탈라가 시작되었지만 스와미가 계속해서 손뼉을 치며 박자를 유지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곧 따라잡았다. 손뼉들을 쳤고 아무런 기교 없이 천천히 일정한 박자로 심벌즈를 부딪혔다. 스와미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기도문을 부르기 시작했다. 반대함 스리 구루 스리 유타 바다카말람 스리 구름 바이시나밤 스차. 그의 목소리는 하모니움처럼 부드러웠고 벵갈 가락에 풍부한 뉘앙스를 담고 있었다. 커다란 오크나무 아래 깔아놓은 양탄자 위에서 신비한 산스크리트 기도문을 노래했다. 제자들 중 누구도 하레 크리시나 만트라 외에 다른 만트라는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스와미지를 알고 있었다. 트럭이 길 위를 덜커덩거리며 지나고 콩과 드럼이 멀리서 고동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스와미에게 집중하며 함께 리듬을 맞추며 기도문을 듣고 있었다. 스와미가 스리루밤 사그라자땀을 부르고 있을 때 개가 가까이 왔고 아이들이 쳐다보았고 몇몇이 손가락을 가리키며 이봐 저 신부 누구야 하며 야유했지만 스와미의 목소리는 충돌하는 이중성을 초월한 영역에서 보호되고 있었다. 제자들은 스와미가 혼자 노래 스리 라다 크리시나 빠단을 부르는 동안 계속해서 심벌주를 울렸다. 스와미는 고삐들에게 아주 사랑스러운 크리시나를 향한 라다라니의 순수한 연인의 사랑을 칭송하는 기도문을 노래했다.
각 단어들은 크리시나의 친밀한 동반자들을 통해 몇백 년 동안 전해 내려왔고 그 초월적 깊은 의미는 스와미만이 이해할 수 있었다. 사가나 랄리타 스리 비샤칸 비탐스차. 스와미의 노래가 충분히 흥겨웠지만 제자들은 얼른 하레 크리시나를 시작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더 많은 사람이 왔고 그것이 스와미가 원하는 바였다. 그는 사람들이 같이 노래하고 춤추기를 바랐고 지금 제자들도 그것을 원했다. 그들은 스와미와 함께 있고 싶었다. 스와미와 함께 가고 앉고 노래하는 이것이 그들이 항상 하고 싶은 일같이 느껴졌다. 스와미가 항상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노래해 줄 것 같았다. 이제 스와미가 만트라를 시작했다. 하레 크리시나 하레 크리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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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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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하레 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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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레 하레. 이제 제자들이 받아서 불렀다. 처음에는 낮고 뒤죽박죽으로 불렀지만 스와미가 다시 바르고 의기양양하게 이끌었다. 제자들이 다시 받아서 불렀고 이번에는 마음을 담아 까라딸라도 치고 손뼉도 쳤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스와미가 혼자서 불렀고 제자들은 각 단어들에 집중하여 손뼉을 치고 심벌주도 울렸고 스와미의 내면에 집중된 오래된 지혜와 박티를 회상하며 사랑을 담아 스와미를 쳐다보았다. 스와미가 요청하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스스로 이곳에 나와 스와미의 구송 집회에 참여했다. 스와미지는 작은 드럼을 연주했는데 왼손으로는 끈을 잡고 드럼을 몸쪽으로 끌어안았고 오른손으로는 복잡한 무리단가 리듬을 연주했다. 하레 크리시나 하레 크리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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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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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하레 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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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레 하레. 한 30분쯤 강하게 연주하며 만트라를 반복했고 관심 있어 하는 구경꾼들이 엄청나게 모여들어 스와미와 함께 노래했다. 히피족 몇 명이 양탄자 가장자리에 양반다리 자세를 따라하고 앉아 듣고 박수치고 구송하려고 시도했고 프라부파다와 그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작은 원이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하자 큰 원이 되었다. 언제나처럼 스와미의 끼릇하는 음악가들을 매혹시켰다. 아열빙 할펀. 전 플룻을 만들고 제가 만든 악기를 연주해요. 스와미가 왔을 때 저도 가서 제 악기를 연주했는데 스와미가 환영해 주었어요. 새 음악가들이 올 때마다 그들이 첫 음조를 연주하면 스와미가 팔을 뻗었어요. 마치 지휘대에 올라가 뉴욕 필하모닉을 지휘하는 것 같았어요. 음악가라면 누구나 다 아는 몸짓이 있어요. 음악가라면 또 누군가가 당신과 함께 연주하고 싶어하고 같이 연주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나 상황을 바로 알아차리죠.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이런 의사소통을 스와미가 했고 저도 바로 반응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혼자 다니는 음악가들은 거의 항상 공원의 여기저기를 어슬렁거렸고 스와미의 구송에 함께 연주할 수 있다는 사실과 환영한다는 소식을 듣자 한 명씩 오기 시작했다. 강한 리듬이 흐르고 있었고 같이 연주하기에 어울릴 것 같아 색소폰 연주자도 찾아왔다. 아열빙 할펀 같은 사람들은 이 음악이 뭔가 영적이고 좋은 진동이라고 느꼈다. 음악가들이 합세하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끼릿한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스와미지는 리드와 코러스 둘 다를 맡아 노래했고 지금 합세한 사람들은 리드 부분도 노래했고 코러스 구송은 끊기지 않고 계속되었다. 오후 동안 군중은 100명 이상으로 늘어났고 12명 정도의 음악가들도 자신들의 콩가와 봉가 드럼이나 대나무 피리, 쇠플루트, 하모니카, 쇠땡땡이, 탬버린, 기타를 연주하며 스와미와 함께 있으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스와미는 아주 인상적이었다. 노래한다고 수고스러워서 눈썹은 고리지고 얼굴은 강인했다. 관자놀이는 눈에 띌 정도로 튀어나왔고 턱은 하레 크리시나를 부를 때 앞으로 돌출됐다. 그의 태도는 유쾌했지만 구송은 강렬했고 가끔씩은 절제되었으며 그에 관한 모든 것은 전념 그 자체였다.
누군가가 도피적으로 하는 요가도 아니었고 조용한 평화 집회도 아니었다. 순수한 구송을 위한 박티베단타만의 히피 모임이었다. 그것은 새 물결이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 지역 공동체가 이 운동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인기가 아주 많아져서 이제 아이스크림 장수까지 장사를 하러 왔다. 프라파다 옆에는 5, 6살 난 금발 소년들이 둘러앉았다. 젊은 폴란드 청년도 서서 쳐다보았다. 누군가가 쇠 여과기에 반짝이는 석탄을 넣고 유향을 피우기 시작했고 달콤한 연기가 플룻 연주자와 드러머, 구송자들 사이에 피어올랐다. 수아미지가 제자들에게 몸짓을 하자 제자들이 일어서서 춤추기 시작했다. 키 크고 마른 스트리아디샤의 뒷주머니에 영원히 높이 지속된다 전단이 불룩하게 차 있었고 그는 일어나 손을 높이 들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 옆에는 검은색 목티를 입고 큰 염주를 목에 두른 아추따난다가 춤을 추었고 그의 머리칼은 가늘고 곱슬곱슬하며 길고 덥수룩했다. 곧이어 브라마난다가 일어섰다. 그와 아추타난다가 서로 마주보고 서서 주 차이타냐의 키르탄 그림처럼 팔을 뻗어 높이 들었다. 군중 속에 있던 사진작가 한 명이 앞으로 나왔다. 청년들은 그들의 무게를 왼발에서 오른발로 옮기며 춤을 췄고 계속해서 천사 같은 포즈를 취했다. 그들 목에 걸린 크고 빨간 염주도 가볍게 흔들렸다. 그들은 수아미 스텝을 추고 있었다. 브라마난다. 일어서자마자 수아미가 드럼 연주를 하는 동안은 계속 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아미는 계속 연주하는데 제가 앉아버리면 실례잖아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춤췄어요. 수아미지는 전형적인 인도인들의 머리 움직임을 취하며 수용하는 뜻을 나타낸 후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춤을 추길 권하며 손을 들었다. 제자들이 더 나와서 춤추기 시작했고 심지어 다른 히피들도 일어나서 따라했다. 수아미지는 모든 사람들이 쌍기르탄 속에서 춤추고 노래하기를 원했다. 춤은 차분했고 양탄자 위에 맨발로 스텝을 밟으며 팔은 높이 들고 손가락은 가을 나뭇가지 위에 있는 하늘을 향해 뻗었다. 여기저기서 군중들은 구송을 하면서 각자의 무아지경을 즐기고 있었다. 한 소녀는 눈을 감고 손가락 심벌즈를 연주하며 구송하는 내내 꿈을 꾸듯 머리를 흔들었다. 나이 지긋한 한 폴란드 할머니는 삶에 찌든 얼굴에 머리에는 바브슈카를 두르고 그 소녀를 수상쩍게 쳐다보았다. 스카프를 두른 나이든 여자들의 소모임 중 몇몇은 선글라스를 낀 채 군중 속 여기저기에 서 있었는데 키르탄에서 재미있는 광경을 가리키며 활발하게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키르타난안다도 돛띠를 입고 있었는데 프라부파다의 젊은 버전같이 보였다. 가을 오후의 햇볕은 부드럽게 이들 위에 내리쬐고 있었고 길고 시원한 그늘과 더불어 황금빛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었다. 하문윰은 계속해서 단조로운 음을 냈고 군대 자벽용 재킷을 입고 있던 한 청년은 나무 레코더로 무조의 가락을 지어냈다. 하지만 전 악기의 소리가 섞였고 수아미즈의 목소리는 투쟁적인 음조 속에서 두드러졌다. 기르타는 1시간이나 계속되었다. 프라부파다는 만트라의 마지막 행에서 그 다음 첫 행을 시작하기 전 가끔 어깨를 움츠렸지만 줄곧 머리와 어깨를 곧게 세웠다. 제자들은 수아미 가까이에서 같은 양탄자 위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눈에서는 종교적인 황홀경이 보였다. 드디어 수아미가 끼르탄을 멈췄다. 그는 즉시 일어섰고 제자들은 수아미가 연설할 것을 알았다. 오후 4시였고 따뜻한 가을 햇살이 공원을 여전히 비추고 있었다. 분위기는 평화로웠고 청중들은 주목했고 만트라에 집중한 덕에 마음이 여유로워졌다. 끼르탄에 참여해준 모두에게 감사하며 수아미는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하레 크리시나 구송은 500년 전 서쪽 벵갈에서 차이타냐 마하프라부에 의해 소개되었다고 했다. 하레는 오 절대신의 에너지시여이고 크리시나는 절대신, 그리고 라마도 절대신의 이름으로 세상의 즐거움을 의미한다고 했다. 제자들은 그의 발 밑에 앉아 경청했다.
라야라마는 햇볕 사이로 손을 가리며 스와미를 보기 위해 눈을 가늘게 떴고 끼르타나 난다는 마치 새가 땅의 소리를 들으려 하는 듯 머리를 한쪽으로 고추세웠다. 스와미지는 늠름한 오크나무 옆에 곧게 서서 손을 앞으로 가볍게 쥐고 올바른 연설자의 동작을 취했고 옅은 사프론 예복은 그를 우아하게 감싸고 있었다. 스와미 뒤에 서 있는 나무는 아주 완벽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고 햇살은 굵은 나무 줄기를 내리쬐어 얼룩진 나뭇잎 그늘을 만들어 주었다. 스와미디 나무숲 사이로는 세인트 브리지드 교회의 첨탑이 보였다. 스와미의 오른쪽에는 땅딸막한 중년 여성이 미국에서 20년 정도 지난 스타일의 원피스와 머리 모양을 하고 있었다. 스와미의 왼쪽에는 대담해 보이는 히피 소녀가 꽉 끼는 데님을 입고 있었고 그 소녀 옆에는 젊은 흑인 남자가 검은색 스웨터를 입고 가슴 앞으로 팔을 꼬고 있었다. 그 다음에는 젊은 아버지가 아기를 안고 있었고 그 옆에는 턱수염을 한 젊은 길거리 승려가 중간 가르마를 하고 있었고 짧은 머리를 한 평범한 중산층 남자 2명과 그들의 젊은 여자친구들이 있었다. 군중 속에 여러 명이 서로 가까이 붙어 서 있었지만 여기저기를 보며 딴 곳에 정신을 팔고 있었다. 스와미지는 3가지 차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감각적, 정신적, 지적인 차원이 있고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영적 차원이 있다고 했다. 하레 크리시나 구송은 영적 차원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영원하고 행복으로 가득 찬 의식을 되살리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했다. 모두를 26 Second Avenue 모임에 초대했고 고맙습니다. 모두들 우리와 함께 구송해 주세요. 라고 말하며 짧은 연설을 마쳤다. 70세의 노인이 드럼을 세게 치고 크게 소리치는 게 위험하다면 스와미는 그 위험을 크리시나를 위해 기꺼이 무릅썼다. 너무 좋아서 멈출 수가 없었다. 브린다반에서 아주 먼 곳으로 왔고 이 겨울 내내 세상에 알리지 못한 채 기다렸고 결국 크리시나 요가가 없는 사회에서 살아남았다. 크리시나 구송 없이 미국은 몇백 년을 기다렸다. 소로나 에머슨이 기타나 뿌라나를 영어로 번역할 것에 대해 심사숙고했지만 결국 그들은 하레 크리시나를 전해주지 못했다. 1893년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종교의회에서 비베카난다가 힌두교에 대해 유명한 연설을 했지만 끼르탄을 들을 수는 없었다. 이제야 드디어 겐지스 강이 바다로 흐르듯 크리시나 박티가 벌어지고 있고 멈추지 않을 것 같다. 스와미는 마음 깊은 곳에서 타락한 영혼들을 구하라는 주 차이타냐의 무한한 의지를 느꼈다. 카스트 의식을 지닌 인도의 브라만들은 이런 불가촉 천민들인 마약 중독자에다가 육식까지 하는 미국인들과 그들의 여자친구들과 교류하는 자체를 비난하겠지만 스와미는 이것이 주 차이타냐 마하프라부와 그의 영적 스승의 바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또한 스와미지는 자신이 경전에 벗어나지 않았고 경전을 완전히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크리시나 의식은 모든 인종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바가바탐에 명백히 적혀 있다. 모두가 영적 영혼이고 출생에 상관없이 신성한 이름을 구송함으로써 가장 높은 영계로 올라갈 수 있다. 어떤 죄 많은 행동을 했건 이 사람들은 크리시나 의식의 완벽한 후보자들이었다. 톰킨스 파크는 크리시나의 계획이었다. 지구의 한 부분이었고 이 사람들도 인류의 구성원이었다. 그리고 하레 크리시나를 구송하는 것이 이 시대의 다름아였다. 스와미지가 가게에 돌아왔을 때 공원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문 밖 보도가에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젊은이들은 스와미가 도착하길 기다리며 비할 데 없는 선물 가게 문을 미리 열어두었고 이들은 춤과 노래에 대해 더 배우고 나이 지긋한 스와미와 그의 제자들이 공원에서 만들어낸 환상적인 장면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했다. 가게는 꽉 찼다. 밭갓 길가에는 내성적이거나 적극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문 옆이나 창문가를 배회하며 담배를 피우며 기다리거나 혹은 틈새로 벽에 걸린 그림들을 보려고 했다. 스와미지가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곧장 그의 연단으로 가 지금까지 사원에 모인 인원 중 가장 많은 인원들 앞에 앉았다. 그는 크리슈나 의식에 대해 더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공원에서 경험한 것들 뒤에 감추어진 권위 있는 산스크리트 어구들을 숨쉬듯 자연스럽게 인용했다. 오늘 다 같이 구송했듯이 항상 모두가 그렇게 구송해야 된다고 스와미가 말했다. 마침내 그의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꽤 늦은 시각이었다. 제자 중 한 명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가지고 왔고 누군가는 매주 공원에서 구송을 하자고 제안했다. 매일, 스와미지가 대답했다. 6명 정도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지만 스와미는 얇은 매트 위에 몸을 뉘었다. 몇 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지만 목소리가 점점 사라지면서 설교하던 말이 조금씩 끊겨졌다. 선잠이 든 것 같았다. 밤 10시였고 모두들 조용히 문을 닫고 살금살금 걸어나갔다. नमो विष्णुपादाय कृष्णपृष्ठाय भूतले श्रीमते भक्तिसिद्धान्त सरस्वती नामिने श्रीवारसभानवी देवी दयिताय कृपाब्धये कृष्णसम्बन्धविज्ञान दायिने प्रभवे नमः।